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밴드웨건 공포가 다가온다 라는 주제하에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밴드웨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서커스나 퍼레이드 행렬의 맨 앞에 선 밴드들이 탄 마차를 우리는 밴드웨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제 군악대가 이제 막 이렇게 음악을 막 치면서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모여들지 않습니까? 군악대를 구경하고 음악 소리를 듣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군악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거 뒤에 사람들이 졸졸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남의 행동을 같이 따르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불교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저희 학교 특징을 보면 이 석가탄신인 날 저희 학교는 쉬지를 못해요. 연등 행사를 하러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기 이제 대전역 쪽에서 이제 도청 쪽으로 이제 연등을 들고 이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웃기는 것은 뭐냐면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현상.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축제라는 거는 이 기쁨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이 축제를 하게 되면 기쁘고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나요? 그러죠?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로 보면 좀 마음 한편에 좀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처럼 좀 왠지 모르게 공허함을 느끼죠. 축제를 즐길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공허하다는 거죠. 이 부동산 재테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를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막 이거 올랐다 막 이렇게 신이 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영 좀 마음이 좀 찹찹하죠. 그리고 마음이 또 공허하죠. 이게 이제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부동산 재테크 또한 축제를 막 즐길 때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좀 공허할 때도 있고 이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광역시급 아파트 중에서 이제 갑자기 한 2, 3년 동안 갑자기 많이 상승한 아파트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대전 서구 둔산동 크루브 아파트인데요. 한번 크루브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크루브 아파트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KB 부동산 시세표를 놓고 보면 여러분 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요 40평짜리 요 아파트가요. 2012년도부터 2016년, 2017년도까지 가격은 주로 이제 4억대에서 주로 이 금액들이 4억대에서 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2017년도부터 요 금액이 반등을 시작해서 뭐 5억대 되더만은 바로 또 6억이 되고 또 뭐 7억대 되고 이제 8억대까지 올라간 급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4억대, 5억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8억대까지 간다는 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말이 된다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만약에 저평가됐다고 하면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래했는데 갑자기 2017년도부터 저평가됐나요? 그렇죠. 물론 뭐 대전 지역 아파트 오른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대전 지역 아파트 상승한 이유는 첫째는 풍선 효과다. 즉 서울 수도권을 누르니까 인근 지역에서 이제 뜬다. 그리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저평가라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에 비해서 대전광역시 아파트들이 저평가되었다. 또 옆에 있는 세종시 때문에 세종시에 원체 공급 물량이 좀 많으니까 따라서 대전 쪽에 있는 수요가 세종시로 흘러갔다. 그래서 대전이 저평가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그동안 세종시로 인해서 신규 공급 물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전 쪽 아파트가 오른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보면 유동성 장세죠. 즉 시중에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을 누리니까 이 돈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해서 대전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이제 고분양가다. 이렇게 대전 쪽 아파트가 이런 이유로 해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 뭐 풍선 효과하고 저평가하고 신규 물량 공급, 유동성 장세, 고분양가 이게 뭐 꼭 대전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국적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밴드웨건들이 즉 갭 투자자들이 대전 쪽에 왔다는 거죠. 이게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한번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클럽 아파트인데요. 2007년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요 매매 가격입니다. 1번 네모난 박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상한가가 8억 8천만 원 정도 나와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네모난 박스 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을 보시면 6억 5천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즉 2007년도에 놓고 보면 6억 5천이 2019년도 8억 8천이다. 이렇게 보면 얼마 안 오르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맨 밑으로 보시면 6억 5천에서 5억 3천, 4억 8천, 5억 5천, 5억 7천, 5억 7천, 5억 7천 이런 와중에 있다가 2016년, 2017년도에 5억 8천 하더만은 2018년도는 6억 3천5백, 그 다음에 2019년 3월은 8억 8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작년 2018년 3월하고 올해 3월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뭐 2억 몇천만 원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게? 물론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하지만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평가됐다라고 하지만은 너무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급등한 아파트를 이제 누가 사주냐는 거죠. 맨 밑에 2번을 한번 보세요. 2007년도 3월달 기준에서 6억 5천인데요. 2006년도 3월달 기준 하다 보면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또 이제 매수세를 확 붙어버렸어요. 2007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4억대 후반, 5억대 초반인 요 아파트가 2007년도에는 1억 7,500만 원 돈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를 놓고 보세요. 2007년도에는 6억 5천만 원 했는데 2008년도 3월 달입니다. 그 2008년도 하면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2008년도 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금융위기라는 얘기는 2008년도 한 6월달 이후 10월달, 11월달까지 이때 발생된 거고 여기서 말하는 2007년도 3월달 금액하고 2008년도 3월달이니까 2008년도 3월달에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은 그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2007년도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는 뭐였다? 다시 급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부터 외환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3월 달에는 2008년도 대비해서 5천만 원이 더 떨어져 가지고 4억 8천만 원대의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나치게 강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 해에는 반드시 뭐한다?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애는 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급등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라 한다?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지금 들어가셨다가는 또다시 큰 코 다칠 수 있는, 또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금호타원 2차 요 아파트도 한번 놓고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죠. 요 아파트도 이 43평 아파트인데요.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가격이 2015년도까지 좀 2016년도까지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또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매 금액도 뭐 3억대 이렇게 형성되는 게 갑자기 뭐 5억이 돌파하고 또 6억이 돌파하고 뭐 7억까지 돌파하고
심지어 뭐 8억 7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강주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지역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보면 신규 공급 물량의 부족, 두 번째는 저금리, 세 번째 자전거래, 네 번째는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자전거래. 이 자전거래가 뭐냐면 부동산과 뭐 특정 사람들끼리 또 부동산과 부동산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억지로 올리기 위한 그런 작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주 높은 금액으로 그냥 매매 계약서 거래된 걸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는 이거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그냥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데이터가 뜨는 거죠. 아니, 보통 3, 4억에 거래되는 게 나 6억에 거래했다라고 갑자기 점이 박히는 거예요. 실거래 금액 6억.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화면을 또 캡처해가지고 또 싹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가 6억에 거래됐대요? 이 아파트 이제 6억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아파트 이렇게 올랐다. 그것도 싹 홍보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 투기를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 야, 나는 이거 한 4억대 생각했는데 우리 아파트가 벌써 6억까지나 해? 그리고 6억에 팔았다네? 그러면 나 5억에 안 팔래. 나 4억에 안 팔래. 요런 식으로 자전거래. 이런 식으로 높게 그냥 거래한 것처럼 꾸민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 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그냥 거래가 취소됐다. 그냥 취소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굉장히 큰 허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전거래 플러스 또 하나 뭐다? 또 하나 이제 밴드웨건이죠. 저 갭 투자자들이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지방이 됐든 이 갭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싹쓸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폰지 사기라는 건데요. 이 전통적으로 다단계 판매 사기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요 앞에 있는 그 눈덩이가 있죠. 요건 유지 비용이라고 신규로 들어오는 유입 자금이 많으면 요 폰지 사기는 계속 유지가 돼요. 뒤에 들어오는 신규 자금으로 인해서 앞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자 1년에 30% 이자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즉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은 조금이고 유지 비용, 즉 이자를 많이 지급할 경우, 요럴 경우에는 뭐 한다? 요럴 경우에는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처음에는요, 부동산 밴드웨건, 즉 갭 투자하는 사람들, 요 갭 투자자들이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를 몇 채씩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또 홍보를 합니다. 뭐라고 홍보하냐? 어디 지역, 대전 지역 저평가되었어. 어디 지역 저평가되었어. 본인들끼리 또 연구 분석이니 또 차트니 뭐니 거래펀이 또 멋지게 꾸며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밴드가 됐든 카페가 됐든 블로가 됐든 확 뿌리는 거예요. 요 지역 저평가됐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를 몇 채를 또 사는 거죠. 그냥 뭐 3명, 4명씩 와가지고 뭐 10채씩 또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와가지고.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만약에 세대수가 1000세대라고 가정한다면 매물은 보통 뭐 한 30개 내지 50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30개, 40개를 그냥 삽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그럼 여기 있는 하사표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몇 채씩 또 사왔다.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 와중에 여기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대전 쪽에 있는 아파트가 안 올라가는데 이제 대전 쪽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가네? 지금이라도 사야겠네. 지금이라도 사야겠네. 이 말이 무서운 거잖아요. 즉 옛날에는 4억 주고 5억 주고 샀는데 이제는 6억 주고 7억 주고라도 이 아파트에 산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그 지역에 있는 가수요자들 다 그 아파트에 또 매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갑자기 1년 사이에 2억이 올라가고 3억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밴드웨건들이 빠져나가면 갑자기 팔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즉 초반에 샀다가 1년, 2년 안에 싹 팔고 나가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실소유자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또 그 지역에 있는 가수요자들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물리고 만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거요. 참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뭐 정부 청사 들어온다고 얼마나 난리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투자 세력들, 또 투기 세력들, 전국에 있는 투기 세력들, 얼마나 대전 쪽에 특히 여기 둔산동 와가지고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거 다 미분양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 떨어졌잖아요. 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또 대전 지역 저평가되었다. 신규 물량이 없다. 하면서 서울의 투자자들, 지방 투자자들 얼마나 와서 또 둔산동 아파트 사모았습니까? 그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전은 저평가되었다. 굉장히 많이 사모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경매법정에 가봐도 외지인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런 외지인들 와가지고 싹쓸이 하다시피 사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대전 쪽 아파트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 올라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요 당시에 1990년대 후반기 또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기 요 대전 쪽 와서 투자한 그런 사람들 뭐가 됐어요? 그 외지인들 뭐가 됐냐고요? 다 힘들게 된 거죠. 거기다가 외지인들 막 초반에 막 살 때 뭐 대전 사람들 실고주 플러스 뭐 가수요 포함해서 막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물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요게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아니 둔산동 크로버 아파트가 이렇게 저평가되었다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 그러면 그 당시 평가는 뭐 정당한 평가가 아니고 요 당시에도 저평가였나요? 근데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왜 이렇게 저평가됐다면서 왜 가격이 이렇게 안 올라갔나요? 그럼 유독 2017년, 2018년도에만 이렇게 저평가됐다는 얘기인가요? 결국 대전이 저평가되었다 요 얘기 또 결국 대전은 많이 안 올랐다 요 얘기는 우리가 사서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산 다음에 우리가 선점해서 산 다음에 이제 떠들자. 뭐라고? 대전이 저평가되었다. 대전 오를 가능성 많다. 대전이 세종시 때문에 저평가되었다. 대전이 지방 광역시들 중에서 가장 덜 올랐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페가 됐든 밴드가 됐든 블루가 됐든 막 홍보하지 않습니까? 저평가되었다면 오래 가지고 가셔야죠. 하지만 이 저평가되었다고 막 떠들면서 매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5년 가지고 있고 8년 가지고 있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나요? 그냥 1년 2년 안에 싹 팔아먹고 나가지 않습니까? 즉 단기 차익만 이렇게 딱 노리고 왔다가 단기 차익만 탁 받아먹고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갭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도 시기가 점차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만 하더라도 뭐 2년, 3년 가지고 있다가 요즘은 그냥 길어야 1년, 2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지방에 있는 광역시 아파트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적게 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특정 지역만 이렇게 급등한 아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은 이건 주식시장하고 비슷해요.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 밴드웨건 저 갭 투자들 와가지고 이득 보고 다 이득 보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걔네들은 싹 팔고 나가면 이제 막차에 올라탔다면 막차에 올라탄 그 지역에 있는 실소유자들만 이렇게 골탕을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또 뭐 해야 된다? 또 기나긴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1990년대 말,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런 분위기로 다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조심하고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광역시급에 있는 부동산들이 모두 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저평가된 아파트도 있어요. 지방광역시급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갭 투자자들이나 이 밴드웨건들이 막 쑤시고 들어온, 그리고 막 급상승시킨 그런 지역의 특정된 아파트, 그 몇 개 단지, 그런 아파트들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